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조 정칙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조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왕들이 전반적으로 다 나이가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대신 정치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 세력들이 안동리씨, 반남박씨, 그리고 풍양조씨 이런 특정 가문, 외척 가문들을 중심으로 이 외척 가문들은 양난 이후에 점점 세력을 키워갔던 비변사를 중심적으로 세력을 키워갔어요. 어디를 중심으로? 네, 비변사를 중심으로. 원래는 저기 정말 지방에 군사기관이었잖아요. 군사시설이었잖아요. 임시 군사시설이었지. 이 비변사를 통해 가지고 세력을 키워가던 외척 세력들이 왕을 앉혀놓고 왕 대신에 왕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대신 정치를 하게 된다. 대신 실권을 장악하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정조의 아들 순조, 그리고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었던 헌종, 그리고 후대를 남기지 못하자, 그렇죠, 강화도에서 정말 거렁뱅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몰락했던 왕실 출신이었던 19살의 철종을 왕에 앉혀 놓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가 세조 정치기입니다. 보실게요. 일단은 순조 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순조의 할머니께서 대신 정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렴청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순완후께서 수렴청정을 합니다.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는 이제 노론 세력들 중에서도 벽파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순조 즉위 이후에 바로 발생을 했었던 게 이 정순완후가 수렴청정했던 시기에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야. 신유박해예요. 정조 때도 이 신의 박해 사건이 있기는 했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박해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른 거야. 그래서 소각을 해버려.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너 그럼 제사는 어떻게 치를 건데? 라고 하면서 천주교식으로 제사를 지낸 사람들을 사형시켰던 것이에요. 신의 박해고요. 신유 박해도 마찬가지로 천주교도들에 대한 박해예요. 땡땡 박해. 박해가 들어가 있으면 박해하다. 문전박대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박해한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문전박대하고 해하다라는 얘기거든. 직접적으로 해하다.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차별이다.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주교는 일종의 뭐예요? 서양의 학문이죠. 천주교는 서학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야. 서양의 학문으로. 처음부터 종교의 느낌은 아니었어. 서학으로 들어왔는데 이 서학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서학에서 강조하는 거 당연히 평등한 사람, 평등한 사회를 중시하겠죠. 한 번만 더 내가 폐기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화낼 것 같아. 알아서 폐기하세요. 자, 만민은 평등하다. 평등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천주교 뭐야? 단일신을 모시잖아? 신은 한 분이야. 맞죠? 그렇다 보니까 뭘 지내면 안 돼? 신은 한 분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만민이 평등하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평등하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서학이야. 하지만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게 조금 우리랑은 와닿지가 않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서학을 이 오랑캐의 학문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왜 이게 진짜 얼마나 못 배워먹은 놈들이면 조상님을 안 모시지? 라고 생각하게 돼서 동양의 학문인 동학이 등장해요. 최재우가 창시했죠. 이 동학이 등장하는데 동학은 후천개벽 사상, 후천개벽 사상이라고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상과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뭐예요? 하늘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야. 이거 마찬가지 이꼴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평등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서학도 천주교도 마음에 들지만 다양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 평민들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이 동학이 더 마음에 들었었던 거예요. 나라가 점점 혼란해집니다. 지금 11살, 고작 이제 11살, 12살이 된 순조가 왕에 올랐어, 얘들아. 나라의 국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겠어?
세조정치 이 시기에는요, 삼정이 문란해진단 말이에요. 이 삼정문란 선생님이 설명할 거예요. 점점 백성들이 이 일반적인 평민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져. 그러다 보니 이런 동학도 등장하게 되고 서학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진짜 믿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법의 소라고동처럼 펼치면은 거기에 답이 나와 있다. 예언사상도 등장해요. 여기 밑에다가 써야겠군요. 자, 예언사상도 등장한다. 예언사상의 대표적인 예 바로 정감록입니다. 정감록 책이에요, 책. 이 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전주이 씨의 세상은 끝이 났대. 이 씨의 나라는 멸하고 정씨의 나라, 정씨가 새로이 등장하여,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정씨가 등장하여 이분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감록이에요. 완전 진짜 예언사상이지. 이것뿐만 아니라 미륵부를 믿는 미륵사상도 유행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 요런 예언사상, 미륵신앙, 미륵사상 이런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던 것이지. 혼란했던 시기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순조가 친정을 시작했던 건 1804년이었어요. 순조의 집권 시기가 1800년부터, 정조가 1800년까지 집권하셨잖아요. 1800년부터 1834년까지였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순조께서 친정을 시작했다. 이때 순조 옆에서 이렇게 정치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파가 바로 안동김씨 세력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정주의 가신이었던 김조순을 중심으로 이때는 정순왕후 때는 노론 세력의 벽파가 집권했었다면, 이때는 안동김씨의 시파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론이에요, 노론 세력들이 집권을 했었다. 자, 이때 점점 나라가 혼란했었다 그랬지. 게다가 뭐까지 발생하냐면, 우리 조선 한반도 지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한반도 지도 보이시죠? 여기, 아이고 너무 못생기게 그렸어. 자, 한반도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어딥니까? 조선을 8도로 나눴다 그랬잖아. 여기 어디겠습니까? 서북지역이요. 평안도입니다. 자, 따라해봅니다. 평안도. 네, 한반도를 기점으로 서북지역에 있는 평안도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했다는 거야. 얘들아, 평안도는 지금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지금 중국과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경을 마주한 곳에는 중요한 기관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국경지대다 보니까 점점 여기 지역을 차별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선생님의 고향은 강원도예요. 강원도에 랜드마크 짓고 정말 중요한 시설들, 막 국방부 이런 거 막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국경을 마주한 곳에, 국경을 마주한 이상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어. 이 평안도가 그러했다고. 그래서 이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자 참다 못했던 홍경래가 난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렇죠. 홍경래의 난, 서북지역 평안도 서북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됐습니다. 차별이 원인이 되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세도정치라는 게 누군가 이렇게 대신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잖아. 그치? 요거 세도정치가 굳이 다 나쁜 건 아닐 거 아니야. 야, 왕이 어리면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 근데 이 세도정치가 순주 때부터 폐단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폐단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어떻게 폐단의 길을 걷게 되냐? 자, 첫 번째는 여기 비변사,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변사를 중심으로 비변사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거야. 이제 여기에서 정치적인
일들을 다 하게 돼요. 비변사가 핵심 기구로 군림을 하게 되자 결국에는 이제 고위직들이 정권을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얘들아, 비변사가 힘이 세면은 의정부나 육부는 힘이 셀까? 아니죠. 왕의 힘은 약화되고 의정부의 힘도 마찬가지로 약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배워왔을 거예요. 삼정문란. 이 삼정이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삼정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수취 제도예요. 세금을 걷는 제도. 첫 번째는 전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환국이에요. 근데 이 환국이 점점 문란해지자 환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꼭 세금을 내야 되는 제도, 정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전정, 이 전자는 뭘까요? 네모에 십자 모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밭전자죠. 밭에 대한 세금인 거야. 이게 얼마나 토지 제도였거든. 토지에 대한 세금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문란을 해지냐면 이 당시에 토지를 측정하는 정확한 단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야 너네 집 몇 평이야의 이 평도 일제감정기 때 들어온 일본식 단위 수란 말이에요. 단위를 측정하는 이제 평수를 측정하는 단위란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17제곱미터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만큼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쳐도 선생님이 눈대중으로 우리 준영이는 요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 이만큼 토지세 내, 전세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냥 눈대중으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이렇게 전정이 문란해지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 군정이에요. 선생님이 어제 수업했을 때 이제 영조, 엊그저였죠? 수요일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자, 수업했을 때 이 영조께서 무엇을 정했다 그랬어? 균역법을 정했다 그랬죠? 이 균역법은 뭐야? 균등하게 역을 진다라고 해서 원래 군포 있잖아요. 군포를 2필 내야 됐어. 이걸 한 필로 줄여주셨어요. 맞죠?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줬단 말이야. 근데 이 한 필을 1년에 한 필인데요. 이제 어떤 식으로 문란해지냐?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내라 그런다던가.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에서 막 엄청 울고 있어. 근데 갑자기 떡떡떡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와. 야 너 아이고 상 치르고 있어? 안타깝게 됐네. 야 너네 아버지 군포 안 냈더라? 군포 내. 무슨 소리예요? 저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있잖아요. 아니 너희 아버지는 살아계셔. 이 세상 어딘가 이래버리는 거야.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군포 내놓으래. 이게 뭐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이게 배가 나온 상태로 저작거리를 걸어가고 있어. 저작거리 시장 구경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어깨를 누가 탁 잡더니 어이 이러는 거야. 네 이러니까 야 너네 집 군포 안 냈더라. 군포 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첫째 아들이랑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 군포는 다 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 군포는 왜 안 내? 아니 군대를 갈 나이가 돼야지 우리 애가 어떻게 남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애가 지금 여자인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야 아주 씩씩한 남자애일 거야. 야 군대 잘 가겠는 걸 군포 내놔. 이래버리는 거. 이게 뭐야? 그러면서 계속 군포를 거의 갈취 수준으로 네 하면서 면포를 걷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국입니다. 요게 가장 문제였어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왜 힘들게 했냐?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이 이거는 한국사 전범이니까 기억날 겁니다. 네, 춘대춘합. 구국천왕께서 제정한 진짜 대박법이었죠. 진대법. 춘대춘합이었잖아. 봄에 대출을 내주고 가을에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봄에 빌리고 가을에 곡식으로 갚는다. 이게 춘대춘합입니다. 맞습니까? 춘대춘합. 근데 왜 봄에는 먹을 게 없어? 아니, 가을에 추수한 거 겨울에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잖아, 얘들아. 그리고 여름은 돼야지 그래도 보리라도 먹긴 하는데 지금은 먹을 게 아예 없단 말이야. 쌀 겨도 안 피고 땅도 지금 막 얼어가지고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빌려준다는 거야. 봄에 힘들지? 빌려줘. 지정해놓은 관아에서 빌려준단 말이야. 거기에서 빌려받았다. 가을에 추수하고 갚는 거야. 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역사적으로 그래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농경사회였잖아. 정착민족의 농경사회였다 보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평범한 양인들과 이 평민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라에서 제정한 환곡. 너무 좋지? 곡식을 다시 돌려준다 해서 환곡인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폐단의 길을 걷냐? 이게 이자 있지? 돌려 갚을 때 어느 정도 약간 예의상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쌀을 4두를 빌렸어. 4두를 빌렸는데 갑자기 갚을 때는 8두로 갚는 거야. 이게 뭐야? 2배잖아. 아니 이자를 이렇게 낼 것 같았으면 안 빌렸지. 이렇게 됐다가 이게 점점 폐단의 길을 걷고 점점 문드러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환곡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빌리지도 않았는데 내래. 그냥 막 길 걷고 있는데 랄라 하고 길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내래. 야, 너 지난번에 곡식 빌렸잖아. 제가요? 저요? 언제요? 빌렸었잖아. 빨리 이자 내놔. 이렇게 강도지수로 변해가지고 결국 이 환곡이라는 제도가 환정, 무조건 내야 되는 환정이라는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은꽃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은꽃 찢어지게 가난하다. 처음 들어봐요? 봄에는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당시에 나무 껍데기 있죠? 나무 껍데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그거를 가마솥에다가 푹 삶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조금 흐물흐물해지겠지? 좀 말랑말랑해지겠지?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그거 그대로 조금만 식히면 어떻게 다시 단단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봄에 그거라도 이렇게 우적우적 먹은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씹을 때는 말랑말랑하지. 식도로 삼키면서 이게 마르면서 어떻게 돼? 딱딱해지는 거야. 그래서 위장을 다 찌르고 혈변을 보거나 장기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변으로 나오면서 소화가 안 되니까요. 위액을 발산해봤자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대로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서 항문을 이렇게 찌르면서 나무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항문을 찢으면서 나와서 결국에는 똥꼬가 찢어진다. 은꼬가 찢어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까지 먹을 게 없고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가난을 이겨가면서 살았던 시절이 찬이야 조선의 봄이었어. 근데 이 봄에서 빌려준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빌리지도 않았는데 내라는 거잖아. 얼마나 속상하냐고요. 이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던 삼정의 문란입니다. 특히나 환곡은 가장 사람들이 힘들었었다. 여러분들 순조 때는 이렇게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사람들의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앞으로 순조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정말 가장 어린 나이였던 헌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옆쪽으로 갈게요. 자, 세도 정치기였죠. 순조 때는 뭐가 일어났었다? 첫 번째, 신유 박해. 두 번째는 평안도 지방에 대한, 서북 지방에 대한 차별 때문에 홍경래를 중심으로 난이 일어났다. 홍경래의 난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헌종이 즉위를 했습니다. 헌종 1834년부터 약 15년을 통치를 했었어요. 49년까지입니다. 헌종 때는 순조는 아까 김조선을 비롯한 안동 김씨 세력이었고요.
그리고 황종 때는 풍양 조씨 세력이었어요. 조만영을 비롯한 풍양 조씨 세력들. 자, 이때 또 있었던 사건 병우박해라고 있습니다. 기해박해와 병우박해가 일어났었는데 병우박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의 순교로 일어났었던 박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철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철종은 얘들아, 이때 풍양조씨랑 안동김씨 세력들끼리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퉜단 말이야. 당연한 얘기죠. 누가 실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들고 싸웠겠어, 안 싸웠겠어. 외척 가문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이 철종 때는 다시 안동김씨 세력이 실권을 장악해요. 철종 1849년부터 1863년까지였습니다. 이제 다시 안동김씨가 실권을 장악한다. 자, 안동김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때 몰락 양반이었던 유기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난이 일어나요. 이게 임술년에 일어나는 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자, 임술농민봉기는 저기 그 경상 우병사라는 지기에 있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이 사람은 경상의 우병사였단 말이야.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낙신. 이 사람이 너무 사람들을 수탈해. 심각할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해지자 이 부정부패에 사람들이 들고 봉기를 일으킨 거야. 진주를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서 이 유계춘이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백낙신이 이제 결국에는 딱 손을 들게 되고 이 유계춘의 주도하에 몰락 양반이었거든요. 주도하에 일어났었던 이 임술농민봉기는 이제 국정에서 안동김씨 세력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계속 실권을 장악하기 어렵겠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거야? 뭐 때문에 힘들어했겠어? 아까 얘기한 삼정문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야. 알겠어. 이 삼정문란 우리가 바르게 고쳐줄게요. 얘기하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관직이 생겨요. 그게 바로 안핵사라는 것인데 안핵사는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 이 봉기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임시 관직이었어. 이 안핵사로 박규수라는 사람이 파견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삼정이정청 하면은 선생님이 질문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삼정이정청은 제대로 운영이 돼서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았을까? 그러지 못했어요. 이 안동김씨 세력들이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확산된 임술농민봉기, 진주농민봉기를 막아내고자 그냥 대외적으로 설치를 했던 것 뿐이야.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선생님, 그러면 이대로 삼정이 계속 문란해지면 조선시대는 멸망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이대로 멸망하나요? 아니죠. 바로 고종의 아버지셨던 이하응, 흥선대원군께서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으면서 삼정문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잠시 선생님이 10개 문제 바로 풀어보면서 이 단어는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때 서인과 동인으로 분화하였다. X 언제예요?
선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되는 것이고요. 인조 반정 이후 서인이 국정을 주도했었고 북인은 몰락했죠. 왜? 인조 전에가 누구였는데? 광해군 때였어요. 광해군 때 집도했던 세력은 북인 세력이었는데 이 북인 세력은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축출이 되고 서인이 국정을 주도합니다. 서인이 인조 반정을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자,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은 어떻게 했어요? 참여한 것이죠. 정답입니다. 붕당 정치 과정에서 여론 및 공론을 형성하였다. 네, 맞아요. 붕당 정치 과정에서 여론과 이 공론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두 당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아, 그렇군요. 배워가기도 했던 과정이었다고 얘기했잖아. 붕자를 써가지고 붕당이라 그랬어요. 정답 5고요. 효종이 즉위하자 예속 논쟁이 발생하였다. 아니죠. 효종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현종 때예요. 현종 때 1차 예속 논쟁은 왜? 효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인들은 3년, 서인들은 1년, 남인들은 3년. 어떻게 예복을 입을 것인가를 두고 예속 논쟁이 일어난 거니까요. 효종 사망 후에, 사후에 발생했다. X입니다. 5번이요. 예속 논쟁에서 자의대비 등 상복 착용 기간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었다. 예속 논쟁에서 자의대비 등 상복 착용의 기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정답이죠. 예속 논쟁에서 계속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들이 투닥투닥 싸웠어요. 1차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이 이겼어요? 남인이 이겼어요? 서인이요. 2차에서는 남인이 집권하게 되면서 세 번의 환국에서는 첫 번째 경신한국에서는 서인이, 그리고 기사 한국에서는 남인이, 그리고 갑술한국, 마지막 갑술한국에서는 인여왕군을 다시 복위시키는데 성공하면서 서인 세력이 집권하게 되고 서인은 분파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노론과 소론으로요.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6번입니다. 땡땡은 사망한 효종에 관하여 사대부의 예법 그대로를 정용하여 상복을 입자는 입장이었다. 누구였을까요? 사대부의 예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복을 입으면 1년입니다. 서인인 것이죠. 땡땡은 사망한 효종이 왕위에 올랐으므로 일반 사대부의 예법을 따를 수 없다. 이분은 왕자가 아니시다. 효종께서는 왕위에 오르지 않으셨냐. 이분을 왕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인은 왕이시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리고 예속논쟁의 결과, 1차와 2차 예속논쟁 결과 결국 남인이 국정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2차 이후에요. 자, 땡땡 때 집권 분당의 급격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분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환국이 발생했다. 경신, 기사, 갑술. 기억시읒 아시겠죠? 경신, 기사, 갑술이었습니다. 이 환국이 발생했을 때 어느 때라고요? 네, 숙종 때였다고요. 10번. 땡땡은 탕평론을 제기하였으나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탕평 책이 아니라 론이잖아요. 이론이었던 거야. 이론에 그쳤던 거. 숙종 때였죠? 여기까지로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네,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조 때부터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X죠. 정조가 아니라 정조의 아들 순조를 잘 부탁해. 순조 뒤집으면 뭐야? 맞아요. 순조를 뒤집으면은 조순이야. 김조순아.
순조를 부탁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순조가 집권하게 됐던 시기 바로 순조의 친정 1804년부터 안동 김씨 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X다 아시겠지요? 2번 세도 가문은 비변사 등을 독차지하였다. 정답입니다. 어이구 보라색이 나왔네요. 자, 정답입니다. 비변사 등을 독차지했던 것이고요. 외척 가문들, 안동 김씨와 같은 특정 가문, 특정 세력들이 비변사를 독차지했던 것입니다. 삼정문란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 응꼬가 찢어지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정감록은 이씨왕조인 조선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맞죠? 이씨왕조는 끝났다. 몰락할 것이다. 새로운 군주, 정씨군주가 새로운 나라를 개창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예언 사상이었습니다. 정감록은 무슨 사상? 네, 예언 사상이었다. 좋습니다. 예언했고요. 경상도 지역에 대한 차별로 홍경래의 난이 발생했다. 경상도요? 아니죠. 평안도였습니다. 서북 지역 평안도에 대한 차별로 당시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청정강 우기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이 정주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난이 진압이 됐었습니다. X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려볼게요. (6번) 세도 정치는 순조와 헌종, 땡땡에 이르기까지 약 3대에 걸쳐 60년간 지속되었다. 누구입니까? 마지막. 철종. 강화도에서 직접 데리고 왔다고요. 아시겠죠? 자, 빈민을 위해 봄의 관청에서 봄에 춘, 곡식을 빌려준다. 대, 가을, 추,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다. 납. 이거 무엇입니까? 네, 환곡 혹은 환정입니다. 땡땡은 몰락양반 출신으로 신흥 상공업자와 광산 노동자 등과 봉기를 일으켰으나 정주성이에요. 정주성 싸움에서 패배했다. 이는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 자, 그러면 1862년 단성과 땡땡에서 시작한 것은 임술농민봉기이다. 어디서 시작했다 그랬어요? 진주. 그쵸? 이 단성도 경상도고요. 진주도 어디야? 경상도입니다. 두 군데가 다 경상도였어요.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일어났었잖아요. 지역명만 보고도 문제를 맞추실 수 있어야 합니다. 10번 임술농민봉기에 대해 정부는요. 무엇을 설치했다 그랬어요? 네, 삼정의 문란을 우리가 바로 잡아줄게 라고 얘기했던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던 것이죠. 제대로 운영이 되었다, 되지 못하였다? 제대로 운영되진 않았다. 자, 이게 임술농민봉기가 일어난 다음에 농민군이 세운 기구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치졸한 문제들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안동 김씨를 비롯했던 정부에서 세운 게 바로 삼정 이정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